안녕하십니까. 장성중학교 생활인권부장 김동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 초부터 좀 집중기간을 갖고 여러분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려고 해요. 좀 최소한 이게 학교폭력인지 몰랐다, 몰라서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목적이고요. 교육은 여러분들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 연 2회 이상, 학기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 개념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어떤 행위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 중요한 거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짧게 압축하자면은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면은 그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교폭력의 개념을 모두가 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좀 몇 가지 상황을 예시로 한번 다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입니다. 상황. A 학생이 B 학생을 운동장에서 때렸어요. PC방에서 때렸어요. 교실에서 욕을 했어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나요?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은 장소와 상관이 없죠. 다시 강조하지만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모두 학교폭력이다. 두 번째 예시, 복도에서 입을 삐죽대며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뭘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랬더니 단지 인상 한번 팍 쓰면서 팔목을 잡아 흔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멍이 들었다고 학폭에 신고했어요. 경미한가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시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생에게 피해가 있으면 무조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는 뭐죠?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면 그건 학교폭력이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들이 폭력을 당했어요. 학교폭력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교권 침해가 되는 거죠. 교권 침해. 교권. 이건 나중에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시 명심해야 될 건 학생이 피해자면은 무조건 학교폭력이다. 근데 피해, 뭘 피해라고 하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면은 학교폭력이죠. 그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시적이에요. 신체적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보여요. 근데 정신적 피해는 비가시적이죠. 그래서 이걸 주장한다면, 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굉장히 아파요. 라고 주장한다면 학교폭력이 아닐 방법이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학교폭력이다. 그러면은 압축하면은 피해자가 학생이다. 그 피해는 정신적 피해, 비가시적인 피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있는 도표는 최근 학교폭력 발생 통계입니다. 제 예전 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는 일진, 빵 셔틀, 삥 뜯는다 이런 용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학교폭력의 유형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32.9%네. 언어폭력입니다. 아이들 욕을 입에 달고 살지요.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말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례가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집단 따돌림입니다. 본인들은 지금 상황이 따돌리고 있는 상황인지 몰라요.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SNS에 많이 노출되고 글을 통한 소통의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게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집단으로 욕하거나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피해 학생만 두고 이 학생들 괴로워요. 그래서 그 채팅방을 나갑니다. 근데 계속 다시 초대하고 나가면 초대하고 해서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에 하고 있는 것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요. 요즘 무섭게 많이 살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이유, 아이들 사안 조사를 하다 보면요, 먼저 많은 일들이 오해를 통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오해는 꼭 말 옮기는 애들이 있어요. 비대면 상황에서 맨날 이 SNS로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퍼날르는 애들, 자신의 타임라인,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이나 댓글을 통해서 패매, 친구 막 하면서 누가 그랬대, 누가 누굴 좋아한대, 누가 누구랑 헤어졌대, 뭐 등등등등 그랬다 카더라, 이런 것들이 가공돼서 전체 공지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허위 사실들이 막 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가 제가 먼저 그랬어요, 상대가 먼저 그랬어요, 피해를 호소해서 사안 조사를 해요. 하다 보면은 아득한 멀리 초등학교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먼저 어떻게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결국에는 모두 쌍방입니다. 쌍방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대답 25.4% 장난이에요.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장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이들의 어휘 수준이 좀 제멋대로예요. 나만 재밌으면 장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장난은 그게 아니죠. 나, 너,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 재밌고 행복해야 그게 비로소 장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재밌어. 근데 상대방이 재미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재밌어. 집단으로 따돌리고 있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닌 겁니다. 나도 재밌고 상대방도 재밌어요. 둘이 성드립하고 막 낄낄깔깔거리고 있어요. 성을 주제로 막 하고 있고, 둘이 막 치고받고 장난 삼아서 막 때려요. 둘은 재밌어요. 근데 주변인들이 혐오감을 느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에 대한 어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대방, 주변인 어느 한쪽이라도 재미있지 않다면, 불쾌하다면 누군가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예, 정리하면은 학교 내외 장소랑 상관없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행위들은 어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은 무엇이다?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휘가 참 약한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의 행동들이 바로 여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이것에 해당하고 있는지 이 어휘를 몰라서, 어휘가 약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첫 시간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뭐가 학교 폭력인지 개념적인 이해를 먼저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7가지 구체적인 학교폭력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과 비교, 그 사례들을 비교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